여기가 250옴이 나오고요. 여기가 얼마 나와요? 200이 나오는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쌤의 전기교실의 임정빈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문제는요, 기사 실기에서도 꽤 많은 비중으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머레이 루프법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머레이 루프법은 가장 간단한 유형이 최근에 출제가 제일 많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최근에 출제된 문제 중에 간단한 유형이 아니라 조금 복잡한 어려운 형태의 유형이 고배점 문제로 출제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의 특성을 보면 굵기가 다른 지중전선로에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머레이 루프법에서 우리가 지중전선로의 고장점을 탐지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파트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AB 간의 400m, 뭔지 모르겠지만 AB 간의 400m고요. 그때는 전선의 굵기가 100ms퀘어. 여기 잠깐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100ms퀘어고요. 자, 그 다음 BC간이 500m, BC간이 500m고, 자, 몇 ms퀘어? 200ms퀘어. 그 다음에 CD간이 650m고, 그때가 몇? 325ms퀘어. 인 삼상 전력 케이블에서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한대요. 어디에서 일선 지락이 발생되냐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CD에서, CD간 650m, 325ms퀘어인 삼상 케이블에서, 요 케이블에서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고장점이 CD간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A점에서, 요 A점에서 어디까지? 고장점까지죠. 예, A점에서 머레이 루프법을 이용하여 고장점을 찾으려고 한다. 그림과 같이 휘턴 브릿지 원리를 이용하였다. 그림처럼 이렇게 나왔고, 이때 A쪽 저항이, 요 A쪽 저항이 400이고요. 그리고 B쪽 저항이 요게 600입니다. A점으로부터 몇 메다 지점에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적어놓고, 자, 풀이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환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거리마다의 전선의 굵기가 다르죠. 그럼 이렇게 전선의 굵기가 다를 때는 하나의 전선의 굵기로 나머지 두 구간의 전선의 굵기를 환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때 환산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자, 100제곱미리스퀘어 100ms퀘어를 기준으로 해서 1m당 1옴이라고 하면 100m는 400옴이 된다. 우리가 이제 기준을 얘를 기준 잡을 거거든요. 100ms퀘어를 기준 잡을 텐데, 이 100ms퀘어의 기준을 1m당 1옴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400m는 400옴이 된다. 그래서 앞에서 요 부분이 400m니까 여기가 400옴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400옴. 그럼 비례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잠깐만, 200ms퀘어는 비례식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200일 때 500m면 100일 때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요거 내항과 외항을 이렇게 내항과 외항을 곱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비례식도 저희가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좀 더 빠르고, 아니면 뭐 수기로 해서 구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똑같이, 자, 325ms퀘어일 때 650m면 100ms퀘어일 때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이 얼마가 나와요? BC가 250이 나오고 CD가 2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가 250옴이 나오고요. 여기가 얼마 나와요? 200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450, 250, 205 이렇게 각각의 구간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례식은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비례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죠. 한 긍장의 전선의 굵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한 곳의 굵기를 기준으로 한 곳의 굵기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곳의 굵기를 굵기의 전선을 환산한다.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100mS를 기준 잡았을 때 1m당 1옴이라고 기준을 잡아주시면, 그러니까 이거 가정이에요. 가정을 해주시면 400m일 때는 405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요거를 이제 등가로 하나 그리면 요런 그림이 하나가 나옵니다. 등가로 그리면 그러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아까 여기를 제가 B라고 했나요? 여기를 B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했나요? 그래서 B가 400이고 B가 500이 되고요. 중간에 검유계가 있고 이 검유계 지시는 당연히 브릿지 회로니까 0이 돼서 전이평형 조건이 되겠죠. 얘도 0이면 옆에 등가 회로 얘도 0이 되는 거죠. 여기 두 개가 이제 등가 회로예요. 제가 이렇게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400m일 때, 요 400m일 때 100mS야 400m일 때가 얼마? 400옴이라 했고요. 그리고 200mS야 500m에서는 아까 250옴이라 했고요. 그리고 325mS야 650m 지점은 200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도 하나, 여기에서 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지만 어디에도 여기에도 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몇 가닥입니까? 두 가닥이니까 이걸 더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 식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식입니다. 그 식이. 그러면 여기에 바로 뭡니까? 왕복 도체의 총저항이 되겠죠. 얘를 왕복했을 때의 총저항.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는 고장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고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고장점에 대한 X, 요거를 RX를 구할 수 있죠. RX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RX를 뭐를 가지고서 전이평형 조건을 가지고서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RX면 요 RX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 RX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 고장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요 고장점으로 시작해서 쭉 돌아서 여기까지 가요. 그죠? 여기까지 가면 이게 바로 뭐다? 1700-RX가 되겠죠? 저항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마주보는 것을 곱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주보는 걸 곱해 주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요 식이 나와요. 자, 요 식이 나오고 요거를 제가 솔브키를 이용해서 저도 공학용 계산기가 있잖아요. 요 솔브키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연산을 해 볼게요. 어떻게 적냐면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 거는 요 RX잖아요. 요 RX면 요걸 솔브로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요 RX를 이쪽으로 내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600은 머릿속에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RX 이거를 다 이렇게 적어서 치는 게 아니라 적어서 칠 거면은 제가 정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요게 Y 값이죠. 요 값이 Y 값. 그래서 만약에 요 솔브 기능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강의 안에 요 솔브 기능에 대한 공학용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을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가셔서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한번 똑같이 쳐볼게요. 먼저 여기에 이제 Y코로, 여기에 이제 Y코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파벳 키를 누르고 Y를 칩니다. 그리고 는을 칩니다. 알파벳 키를 치고 는을 치고 뭐를 칠 거냐면 요식을 칠 거예요. 그러면 요식은 분수키를 치고 400을 치고 곱하기 가로 열고 1700을 치고 마이너스 요 부분이 X가 되고 요 부분이 X가 두 개 들어가면 돼요. 알파벳 치고 X를 치고 가로를 닫고요. 내려가서 X를 칩니다. X를 치고 이걸 는을 치면 이걸 치고 솔브 기능을 치면 Y를 몇 집어넣을 거야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Y는 얼마요? Y가 60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는을 치고 어차피 X의 시작값은 0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0을 치고 해서 나타나면 680이 딱 나오네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죠. 680이 이렇게 딱 나오고요. 값이 그래서 680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나눠버리시면 되죠. 요거 공 두 개 나눠버리면 여기가 3 남고 여기가 2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게 요 식이에요. 근데 요즘은 저는 이제 여기
실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솔브 기능을 100% 활용을 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이게 확실히 솔브 기능을 사용하면 실기 시험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얼마나 나왔어요? 680. 680 나왔죠? 그러면 고장점까지에 대한 저항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400 플러스 250 플러스, 자, 요 저항, 요 시점에서, 여기가 시점이잖아요. 시점에서 요 X점까지의 요 저항, 요 저항이 뭐가 됩니까? RCX가 되겠죠? RCX. 요게 680이다. 그러면 RCX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RCX는 30이 돼요. 그러면 자, 요 저항이, 요 RCX라고 하는 요 저항이 지금 30이다. 그러면 자, 여기로부터 RCX를 LCX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즉, 저항을 거리로 이번에는 바꿔요. 그래서 그 비례식이 다음에 나오는 요 비례식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650m를 요 앞에서 잠깐만 볼게요. 아까 650m, 여기 650m죠? 요 650m를 몇 옴으로 잡았어요? 여기를 200옴으로 잡았잖아요. 650m일 때가 200옴. 그러면 다음 식에서 650m일 때를 200옴으로 잡으면 그 650m 구간에 있는 30m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솔브 기능 이용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솔브 기능으로 풀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LCX 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97.5m가 나와요. 그러면 고장점까지에 대한 거리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 요게 LCX잖아요. 이걸 다 더하면 돼. 그러면 400 플러스 500 플러스 LCX, 400 플러스 500 플러스 여기가 LCX가 되겠죠? 그러면 997.5m가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좀 포인트만 잡아서 쉽게 풀어주시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 고학용 계산기의 솔브 기능, 요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저희 전입병행 조건에 대한 브릿지 회로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휘트원 브릿지 문제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같이 좀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 수업 내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저희가 자료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자료실 이용하셔서 자료도 다운받으시면 아마 충분히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